자,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이 연달아서 강한 매파 발언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매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오늘 그 미국 실업률이 나옵니다. 실업률 이전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내용이 이제 실업수당, 정권수하고 민간 고용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판단할 때 고용이 좋게 나왔으면 시장 경제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추가로 인상을 해도 시장이 충분하게 받쳐줄 체력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그 종목들 간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하락은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 하락에서도 일정한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하락의 1차적인 주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그 하락의 선발 종목으로 하락이 나타났고 오늘 그리고 어제 최근 내에서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차로 하락한 이후에 애플이 뒤를 이어 주가 빠졌죠. 네. 지금 애플은 아직 저점을 찍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오늘 하락에서의 주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어제도 4%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에서도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세 종목이 최근 돌아가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그 하락이 저지되고 하락이 방어되는 업종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입니다.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 관련한 종목들은 비교적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내용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5시 반 기준으로 해서 그 마감 이전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나스닥은 한 1.5% 하락했고요. 역외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 시장이 좀 주요하게 판단해 볼 내용입니다. 대략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달러 지수 상승에 불구하고 역외 NDF 시장에서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시장이 요동친 반면에 또 연준에서 매파적 기조의 그 발언들이 나온 내용에 비해서 미국 금리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다. 보합선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시장에서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봉 단위로 해서 미국의 나스닥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1%가 쭉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전체 종목들이 그 장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해서 9시 반 전후로 해서 대부분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횡보했습니다. 장 마감, 제가 이제 5시 전후로 해서 이 차트를 이제 캡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상황은 추가로 좀 더 내려왔고요. 이 전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있었던 몇몇의 테슬라라든가 앞서 보였던 몇몇의 종목들이 그나마 지지가 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에서 오늘 나스닥의 전체 모습에서의 오늘 일간 흐름을 이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앞에 설명을 드렸던 달러 인덱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그 흐름적인 측면에서 이전 단계에서 하락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바닥을 옆으로 이제 기고 있었죠. 하방 경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교적 상승의 폭이 큰 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게 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원달러 가격의 움직임도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역외 환율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을까라고 해서 역외 시장에서의 동향을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비교적 안정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원달러도 마찬가지지만 원달러 기준의 1,300원 수준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1,300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판단하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보는 지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그 매도를 하지 않을까,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의 시장을 그 예상하기보다는
달러 지수는 상승률이 컸지만 반면에 역외 시장에서의 원달러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에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려한 내용처럼 그 외국인 매도가 오늘 일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만큼의 매도는 아닐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주요하게 이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도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 해당 이슈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이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 탄력도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잠깐 보시면 그 미국의 이제 칼라 이제 제약이라고 합니다. 칼라 제약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얘는 이제 그 상한폭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2배,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3,500불, 4,000불 수준에서 55,000불까지 단기 시세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의 에너지 분출 구간에서의 최근래에서의 움직임, 오늘 장까지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래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이제 그 마감까지는 아니고 5시 반까지의 흐름을 이제 판단해서 노보큐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기업인데요. 항암 치료 의료기기를 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까지는 칼라제약, 그러니까 칼라제약이 주가가 움직였던 내용이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보면 저도 안구건조증이 뭘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주변에 안구건조증을 그 저기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경험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기업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 할 때 회사에서 고객사 중에서 이제 그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 자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신문을 못 읽으십니다. 그 당시에 나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63년생이셨으니까 제가 40대였으니까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와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뭐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배 수익을 냈습니다. 큰 자산을 투자하셔서 이게 10배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투자 이제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안구 건조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눈을 감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옆에 직원이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방문했을 때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레포트들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걸 딱 들으시고 머릿속에 시장 흐름을 이제 읽어가시는 겁니다. 이분이 주요하게 매매를 하셨던 상품이 이제 원달러하고 이제 상품 선물이었는데 이번에 투자 방식은 뭐냐면 그때 시세 흐름에 그 동참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 판을 읽고요. 판을 읽고 나서 흐름을 판단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우리나라의 주가가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위축되는 과정,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흐름에서의 그 하락도 나타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좀 넓게 보시고 하는 투자도 수익률이나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두고 매매하실 때 하나의 참고가 될 만한 투자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노보큐어가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주가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의료기기 이제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관련한 의료기기 업체들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체 판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왜냐면 금리라든가 긴축의 경기 침체라든가 주요 네. 이슈니까. 연준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네. 과연 증시가 오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시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게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 5.5% 수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얘기는 5.25%, 지금 현재 금리가 4.5%.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금리를 3번 정도 0.25씩 2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3번 정도 2, 3, 5월 정도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의 지금까지 시장이었고 오늘 주가가 하락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5.5, 그러니까 0.25를 추가로 더 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0.5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라는 것이 5%, 6%, 7%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체증하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금리는 5%를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느냐, 여기서 정체되냐. 물론 금리 인하를 지금 논할 때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5% 수준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이 수준에서 얼마 정도까지 진행이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 5.5%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요하는 부분으로의 그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좋은 게 나쁜 걸로 받아들여지는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아직은 괜찮아 이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이러한 현상이 계속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금리 네. 인상하면 또 그만큼 또 달러 강세가 그렇죠. 일어나니까 미국만의 입장을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혹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제까지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뭐 다른 데 신경 쓰겠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해요. 네.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미국의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측면으로 글로벌 자산이 달러로 몰린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가 1,444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발 우리가 조금 비껴나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기존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들여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긍정의 그 시그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의 내용을 4.4% 이상의 수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이제 살아나고 있다.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내용의 상황들을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중국과 미국보다도 중국과 연동할 수밖에 없고 연동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강세 요인이 부분 있긴 하지만 미국의 부분보다는 우리는 중국에 집중해서 중국의 상황과 내용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말씀이 나와서 그 중국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 시장의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이었죠. 중국에서 이제 그 엔트그룹에 대해 상장 허용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어제 크게 주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추가로 중국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치포를 이제 유발시켰던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 해서 4개 나라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려됐던 내용인데 중국이 지원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항복 선언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 오늘도 일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퍼센테이지 측면에서는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저점 대비 다 양봉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도 상승폭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살아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서 제가 그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인텔을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바닥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 그제 7% 상승했고 어제도 비교적 안정권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제 들여다 봐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개통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약간 핸드폰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교체주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PC에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것들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나 서버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잠깐 되돌려보면 2018년도에
그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행정부에서 전체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수요가 확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주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교체 주기가 돼서 관련한 이제 하이닉스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이제 흐름을 차트로 보면서 보시면 정확하게 최근 내에서의 200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2년 상승이 나타나고요. 대략 1.5년 정도는 횡보 내지는 주가 하락이 나타납니다. 횡보 내지는 주가 하락이 나타날 때도 일정 패턴입니다. 지금 이제 검은색과 이제 붉은 선으로 제가 상승과 조정에 대한 사이클을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최근까지의 그 반도체 경기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은 이러한 2년 상승하고 1.5년 정도는 주가 등락 과정에서의 하락과 횡보의 구간이 나타났고요.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난 2020년도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최근에 뭐 오르내림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레포트는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이종빈 연구원이 이제 지난 12월 하반기에 말경에 내놓은 레포트인데요. 이종빈 연구원이 그 연차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등록돼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시장을 이제 꿰뚫어 보는 눈이 저는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이 연구원이 내오는 내용들 제가 주요하게 많이 판단하는데요. 이 연구원이 레포트를 쓴 내용을 보면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 재고와 출하가 이제 시세를 선도하는 이제 지표인데요. 네. 재고 출하 부분이 최근 두 달, 그러니까 11월과 12월 부근에서 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과거에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년 또는 2.5년 주기로 해서 재고 출하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항상 주가는 이 시기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상방 털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본다라면 지금의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체 상장 종목의 2,200개 우선주 관리주 빼고요.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 130개 되기 때문에 국내 지수 관여도나 시장의 투자도에서 굉장히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 들어왔다는 점으로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본 산업의 업종은 주가에 대비해서 주가가 6개월, 5개월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보는 반도체 사이클에서의 저점,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에서부터 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죠. 최근에 그 삼성이나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가 많아서 죽겠다랍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의가 많겠죠. 대책 회의. 그렇죠. 회의가 많아서 죽겠다.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이냐. 네. 재고는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재고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업계에서 업황은 진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황은 올해 대략 2, 4분기, 그러니까 5, 6, 7월 정도의 바닥을 보는 그 전문가들 또 사이클 상에서의 그 부분이 큽니다. 레포트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에 비해서 한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이전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는다는 과거 주시장에서 관례를 보게 되면 1월, 지난 12월 뭐 요 시즌이 업황 대비해서 한 5, 6개월 차의 그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 보게 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고요. 그 디램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구성 종목들이 주로 이제 메모리보다는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쪽 분야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가격과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이제 인텔을 이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고점은 좀 늦게 찍었습니다. 2월 달에 고점 찍었고요. 인텔은 지난 1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와도 연동했죠. 그리고 네. 디램 가격과도 동일한 시점에서 고점을 찍어주는 형태에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고점인지 몰랐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당 시점에서의 고점을 정확하게 가격의 고점과 그 지수의 고점의 연속선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지난 10월, 9월 요 시즌에서 1차 바닥을 찍었습니다. 1차 바닥을 찍었고요. 주가도 1차 바닥을 찍고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디램 대표적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이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바닥 근처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엊그제 하이닉스의 7% 상승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그 상승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 미국 시장과 연동되어져서 일부 그 가격 조정이 장 초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종목수로는 130여 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 산업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종목군에 대한 가격적인 흐름이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빠진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바닥을 찍어가고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 시장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속적으로 후장까지 오후장까지 이 진행되는 부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장중에 뭐 안정되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만큼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으로 오늘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내용을 판단해서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들이 네. 오늘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련된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의 그 낙폭이 참 컸어요. 오늘 막 7%대, 막 9%대 이렇게 빠졌는데 네. 이제 이야기는 그 USB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 한계, 이게 이제 사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하락 이유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도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 가장 큰 파트니까 네, 또.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경기의 업황은 바닥점, 그러니까 최악의 수준, 회의가 많은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레포트나 시황에 대한 전반의 분석 내용은 최악의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주가도 일부분 그러한 과정에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우리 하이닉스 때만 해도 우리 아주 안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는 와중에 이제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업황을 그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하긴 예 맞아요. 이게 그 증권사의 리포트도 참 이게 알 수 없는 게 언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크라우드 센터의 이 확장세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리포트가 막 쏟아졌거든요. 네. 근데 달라진 거 불과 몇 개월 사이로 또 리포트가 다른 리포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그래요. 이 미국 증권사도 그렇고 증권사들의 뷰는 어쨌든 후행성이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요. 저도 리서치에 있었는데요. 리포트를 쓸 때 고객의 니즈에 맞,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철학과 시장을 보는 내용을 가지고 쓰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쓰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면 그 시장이 움직인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쓰기 때문에 항상 후행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그럼 이따 저녁 10시 찐시황에서 황유현 팀장과 함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